안녕하세요. 넥스점 영어학원 원장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 블로그에서 비밀노트 다운받으시고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비밀노트 강의를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설명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밀노트란 무엇인가입니다. 비밀노트란 무엇이냐면 사실 어떤 특정한 문법, 단원 설명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 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추려놓은 것들인데요. 한번 강의를 시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었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영어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노트 주제로는요, 제가 문장의 형식과 어순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선생님 문장의 형식 저 많이 알고 있어요. 1, 2, 3, 4, 5 형식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1, 2, 3, 4, 5 형식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식을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문장 형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정의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 설명을 시작하기 위해선 get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저는 보통 시작을 합니다. 자, get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뭐를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정답. 자, 그리고 사실 몇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비슷하게도 뭐뭐에게 뭐뭐를 얻다. 선생님 비슷한 뜻이 아니라 똑같지 않나요? 약간은 다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길찾기에 대한 대화를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How can I get there? 많이 들어보셨죠? 네, How can I get there? 무슨 뜻이냐? 저 어떻게 거기 도착할 수 있나요? 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get이라는 거는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또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뭐한 상태가 되다. 뭐뭐한 상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뜻은 뭐가 있냐? 제가 한 가지 던지시면 하실 겁니다. 준사역동사 기억하시나요? 네, 준사역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게 만드는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선생님 목적어라면서 왜 뭔가 주어처럼 해석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사실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주어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 그 경우에 대한 거는 좀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1, 2, 3, 4, 5형식 파트에 대한 걸 올려드릴 텐데 5형식 파트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get의 의미를 제가 5가지를 다 써봤는데 자, 눈치 빠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게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다 1, 2, 3, 4, 5형식에 쓰이는 해석입니다. 1, 2, 3, 4, 5형식. 자, 그래서 get을 가지고 보여드린다 그랬죠? 자, 문장의 형식은 사실 동사의 해석에 따라 생겨요. 자, 그래서 써보죠. 동사의 해석에 따라.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문장의 형식은 주어 동사는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른가요? 동사 뒤에 오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동사의 해석에 따라서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뒤에 필요한 단어, 품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품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일 때는 어떤 녀석들이 오느냐? 자, 1형식은 주어 동사가 끝이죠. 그래서 수식어밖에 못 와요. 그래서 부사,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정도의 형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get이 이 뜻으로 쓰일 때, 자, 이 형식 뜻으로 쓰일 때
그러면 당연히 보어자리니까 형용사나 명사인데 보통 형용사를 많이 갖고 오고요. 자, 뭐뭐를 얻다라는 건 당연히 명사 하나, 사형식일 때 목적어가 2개니까 명사 2개가 오겠죠? 자, 그럼 오형식. 네, 맞습니다. 명사가 오고요. 자, 그런데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get은 행동을 나타낼 때는 수부정사를 쓰기로 유명한 준사역 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동사의 해석에 따라 뒤에 필요한 단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역으로 생각하자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동사의 형식은 그렇다면 고정되지는 않지만 있지 않지만 고정되어 있진 않지만 근데 자주 쓰이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ge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뜻이 뭐였어요? 뭐뭐를 얻다였잖아요. 이것처럼 자, 자주 쓰이는 뜻이 있으므로 자, 자주 쓰이는 형식을이라고 할게요. 자주 쓰이는 형식을 기억하면 뭐에 도움이 된다?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동사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사 뒤에 오는 단어들의 품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역으로 이 동사들의 뜻이 무엇이구나, 형식이 무엇이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참 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보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보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네, 보충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어는 보충 설명해준다라는 건 조금 부족한 설명이에요. 자, 특히 보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말에서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수식어랑 되게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어랑 수식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어란 무엇인가? 자, 뭐 당연히 지우면 안 되겠지만 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명사를 중요한 거는요. 뒤에서예요. 뒤에서 설명해주는 형용사나 명사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명사를 뒤에서 설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는 굉장히 자리가 중요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보어랑 수식어 개념에서는 해석 지워볼까? 괜찮네?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하셔서 보어랑 수식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보어와 수식어는 반드시 이 수식어가 앞에서 꾸며주네. 이 보어가 뒤에서 설명해주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예시문들을 갖고 왔어요. 보어라는 거는 몇 형식에 있다? 2형식, 5형식에 있다. 그래서 2, 5형식 간단한 문장을 갖고 와봤는데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저희 학원에서는요. 주어를 동그라미로 하고요. 동사를 세모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보어겠죠? 자, 보어 밑줄로 표시할 거예요. 자, 나는 행복해. 그리고 나는 소년이야. 자, 그리고 나는 뭐야? 예쁜 소녀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예문 이렇게 3개를 갖고 왔는데 자, 보시면은요. 자, 명사보어, 형용사보어가 또 특징이 나뉘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 보어는 뭐다? 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행복한 거 지금 누구입니까? 네, 납니다. 뒤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거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I am a boy, 소년 누구입니까? 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예쁜 소녀도 누구예요? 앞에 있는 I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차이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형용사 보어는 앞에 있는 상태를 설명하죠. 자, 그리고 명사 보어는 어떻죠?
명사보어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치욱은 동격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요건 어때요? I am a pretty girl. 자, 나는 뭐예요? 소녀예요. 정확히는 이 명사보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pretty가 형용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 형용사는 누구 꾸며주고 있나요? 혹은 설명해주고 있나요? 자, 예쁜 거 누구예요? 걸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서 얘기하면 보어고요. 앞에서 특정한 명사를 꾸며주거나 같이 해석되는 거. 그거를 수식어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보어는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 설명해주는 형용사는 보어,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고 꾸며주는 건 형용사 수식어예요.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이거 정말 중요해서 그러는 거니까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형식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you 나왔고요. made 나왔습니다. 목적어 me 나왔죠? 자, 너는 만들어. 날 어떻게? 행복하게. 형용사 나왔네요. 근데 뒤에서 얘기하네요. 보어다. 그죠? 자, you made me a singer. 자, 그 무슨 말이냐? 나 가수로 만들었잖아.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가수 누구예요? 너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 made me a good singer 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보어 나왔습니다. 상태 설명해주고 있죠. 자, 명사 보어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good singer 명사가 포인트예요. 자, 그럼 보시죠. 이 good은 수식어. 이 녀석은 결국 싱어라는 명사 보어가 되겠습니다. 얘는 형용사 수식어가 되겠죠. 선생님, 그런데요.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려나? 자, 선생님, 근데 선생님 해석하실 때 이거 뭐뭐 하게라고 했는데요. 부사 자리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가 안타까운 부분이냐면, 여러분, 한국어 배울 때랑 영어 배울 때랑 어떠세요? 되게 다르다라는 느낌 혹시 못 받으시나요?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거. 그래서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 그렇지만 반드시 형용사 자리다. 왜 그럴까요? 부사는 사실 명사랑 관계 있는 품사가 아니에요. 그럼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품사가 뭐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해 주시면 해석이 부사처럼 되지만 해피한 거 대명사인 명사인 미네. 그럼 부사가 아니겠구나.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알고 계시면 굉장히 문법 문제를 푸는데 혹은 리딩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칠판이 꽉 찬 관계로 이제 지우고 다음 거를 시작해 볼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질문 뭘 갖고 왔느냐? 보어와 수식어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자, 아까 약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보어와 수식어 어떤 차이를 알고 계시냐? 자, 보어는 지우면 절대 안 되고요. 수식어는 지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뺀다라는 거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겠지만은 원래 말하려는 목적과는 조금 비어있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사실 수식어도 중요하고 보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보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는 걸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어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나요? 자, 명사를 어디에서? 뒤에서 설명해주는, 깜짝 펜이? 네, 설명해주는 명사나 형용사였죠? 혹은 형용사였습니다. 자, 그럼 수식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수식어를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부사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한 덩어리로서의 수식어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1번 놔뒀죠. 이거를 보호랑 진짜 잘 구분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형용사도 수식어거든요.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형용사가 어디 있을 때 수식어였죠? 명사의 앞에 있을 때 수식어였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앞뒤 위치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명만 듣는 것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해요. 리딩 진도를 나간다거나 혹은 문법 문제를 푼다거나 하면서 차이를 정확하게 더 익숙하게 구분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또 한번 가볼 건데요. 수식어 너무 많아요. 그쵸? 진짜 많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는데 제가 단어 수준의 수식어 보어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서술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순서를 정말 모르겠어. 주어 동사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어 오케이. 자, 그런데 수식어는 어느 자리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수식어는 아무 데나 쓰면 되냐? 사실은 수식어는 기본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수식어가 한 단어다. 한 단어 기준이 있고요. 두 단어 이상. 한 단어 이상일 때, 한 단어일 때 무조건 앞이에요. 앞에서 수식하고요. 두 단어가 되고 넘어가면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좀 이따 예문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부사가 수식어일 때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부사 같은 경우에는 뭘 꾸며줄 수 있냐. 자,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보통 동사 뒤나 혹은 문장 끝에 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부사가 형용사, 부사, 문장 꾸며줄 때는요, 앞에 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좀 특이한 어순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어순이라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뭐로 끝나는 대명사? 힌트, 대명사입니다. 띵언바디.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띵언바디 뭐가 있을까요? something, 그죠? anything. everybody, anyone 이런 뜻이 있죠. 이런 대명사들이 있죠. 그래서 띵언바디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명사니까 형용사가 꾸며주겠죠? 근데 어디서 올까요? 제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자,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자, 나는 시원한 마실 걸 원해 라고 좀 적나라하게 해석을 써봤습니다. 나는 원해. 뭐를? 어떤 것을. 어떤 것, something 느낌 오시나요? 근데 어떤 거예요? 시원한 마실. 이거 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꾸며주는 거죠. 그럼 예문을 써보면 나는 원해. 주어 동사 목적어 something. 그런데 문제는 형용사가 두 개예요. 그쵸? 자, 그럴 땐 찐 형용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형용사 단어는 홀드, 시원한, 이게 형용사 리얼 단어죠. 자, 마실이라는 건 사실 마시다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근본적인 형용사가 명사 곁에 가장 붙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something, hold. 근데 또 어떤 거? to, drink, 마실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여러분, 띵언바디라고 했는데 만약에요.
띵이 그냥 왔어요. 띵즈라고 할까요? 띵즈나 띵이 왔어요. 그럼 보세요. 얘는 뭐뭐 띵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띵이라는 단어예요. 단어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형용사가 앞에 오고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보통 형용사도 길어지게 되면 뒤에 오긴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띵한마디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온다. 근데 그 중에서 찐형용사가 옆에 붙어야 한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가 꾸밈을 받을 때 이게 되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약간 집합체예요. 1, 2, 3번에, 1번과 3번에. 한번 가보죠. 일단 수식을 한다는 건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그러면 명사를 이렇게 써놓고요. 앞에 점점 써서 내려갈 거예요. 한번 보시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뭡니까? 네,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뭘까요? 네,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붙여서 쓰도록 할게요. 자, 명사 앞에 형용사 꾸며주니까. 형용사 앞에 부사. 그리고 부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후사.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 꾸며주는 의미는 이렇게가 되는데, 사실 명사가 단수 명사일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명사가 단수예요. 단수명사, 단수명사. 자, 여러분 혹시 단수명사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다들 아실걸요? on 붙인다고 알고 계시죠? 네, 사실 명사는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어언더 혹은 어언더를 붙여서 단수명사, s를 붙여서 복수명사로 꼭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수명사일 때는요. 관사가 반드시 와야 되고요. 그래서 관사가 뭐 있냐? on, 혹은 더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사실 관사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지시형용사라고 할게요. 말이 좀 어려워요. 단어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this, that. 또 복수형으로 these. 이거는 당연히 복수가 오겠지만 this, that이 단수명사일 땐 와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소유격. 소유격은 열심히 외우셨을 테니까 생략을 해보고요. 많잖아요. 자, 그래서 단수명사가 오잖아요. 이건 진짜 필수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단수명사 그냥 단어로만 절대 오지 않아요. 문장에서. 그래서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를 필수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복수예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당연히 복수면 어는 잘 안 쓸 거고요. 더라던가 디즈도 오지 소유격 이거 붙는 거는 자율적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고 싶으냐에 따라서 복수명사라던가 셀 수 없는 명사는 자율적으로 택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필수는 뭐다? 단수명사일 때는 셋 중에 하나가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단수명사일 땐 명사는 셋 중 한 개가 필수입니다. 네,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관사, 지시사, 소유격 앞에 올 수 있는 게 딱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올이 있어요. 올. 선생님 올이요. 형용사 아니에요? 그럼 여기 쓰면 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올이라는 단어는 특징이 요래요. 그래서 올이라는 거는요. 가장 맨 앞에 관사, 소유격, 지시사보다도 맨 앞에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길어지면 엄청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보고 영작을 할 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수식어의 어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문장 형식과 어순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준동사 파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동사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동사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네, 저 잘 알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너무 훌륭하고요. 근데 사실 준동사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준동사라는 걸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 준동사보다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모두 준동사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왜 준동사를 많이 못 들어보셨냐? 사실 이 준동사의 개념을 많이 스킵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희는 준동사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준동사를 먼저 알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공통된 특징을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후 공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준동사에 대한 개념을 정말 열심히 정리하고 반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준동사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동사라는 건 뭘까요? 이름부터 살펴보죠. 준동사. 왜 준이 붙었을까? 뭘까? 사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결승, 준결승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준결승을 3, 4위전도 아니고 준결승이라 하냐? 사실 준결승 진짜 중요한 경기 아닌가요? 메달전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승만큼 치열하고 결승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이라는 건 그 뒤에 있는 단어에 비하다, 비할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준동사는 결국엔 뭐는 아닐까요? 동사는 아닙니다. 동사는 아니지만 대신 중요한 건 근본은 동사에서 왔으니까 동사의 성질을 혹은 특징을 특징을 가진 문법 요소라고 저는 정리를 먼저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다면 준동사 동사로 쓰이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품사가 바뀌어서요.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고요. 형용사로 쓰인다. 그리고 부사로 쓰일 거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로 쓰인다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는 보어, 수식어, 부사는 수식어로 쓰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준동사가 왜 생겼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요. 준동사가 없으면 오히려 다른 단어를 다시 외워야 돼요. 자, 춤추다가 댄스죠. 춤추는 것. 준동사 없으면 댄스 말고 완전 다른 형태를 좀 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준동사는 굉장히 효율적인 문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준동사 이렇게 품사가 바뀌어서 쓰는데 그럼 준동사의 종류를 가서 이 녀석들은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준동사의 종류 3가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투부정사 있고요. 자, 동명사 있고요. 아이고, 여기 써놨네요. 분사 ing, pp가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어떤 품사로 쓰이나요? 자, 명사로 쓰이고요. 형용사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맨날 나타나. 그리고 너무 많이 쓰여. 혼동이 많이 되죠. 자, 명사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와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쵸? 형용사, 보어, 수식어, 부사, 수식어. 모든 자리에 오게 됩니다. 사실 투부정사는요. 명사일 때 해석, 형용사일 때 해석, 부사일 때 해석만 정확하게 알고 가셔도 한 30%는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투부정사 파트 설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 이름에서 느껴지죠? 이 동사를 뭐로 만들었다? 명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쓰일 수 있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자, 분사는 그럼 뭘까요? 분사 구문? 그것도 관계가 있는데 분사 자체는 형용사입니다. 사실 분사 구문은 부사 쪽으로 빠져요. 네, 그 부분은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원래부터 분사로 쓰는 녀석은 아니었어요. 원래 부사였던 문장을 줄이다 보니까 동사를 형태를 분사로 바꿔서 근데 원래는 뭐였죠? 그 긴 부사의 문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 구문은 부사 쪽으로 빠지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준동사의 종류 정리했고요.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다까지만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요. 저희가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동사의 성질 특징을 가진 문법 요소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1번. 뭐의 수식을 받을까요? 자, 본투비 동사. 그러다 보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난로 노원 써놨죠? 그리고 그 옆에 뭐 썼죠? 준동사의 부정형은 뭐를 사용할 것인가? 입니다. 자, 준동사의 부정형. 부정을 만드는 건 난로 노원 있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품사를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가장 쉬워 보이는 거 노원 가죠. 얘는 대명사에서 많이 보시죠? 명사예요. 노는 뭘까요? 낫은 뭘까요? 이 두 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보면 쉬워요. isn't, doesn't 하고 동사 원형 쓰죠. 자, 사실 동사랑 관련되어 있는 건 not입니다. 이 녀석이 부사예요. 그리고 no가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준동사가 부정형으로 쓰일 때는 자, not을 쓸 건데 어디에? 앞에. 준동사 앞에 항상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문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갈 건데요. 준동사만의 문장 형식을 가져요. 문장 구도라고 쓸게요. 뭐 형식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보시죠. 자, I like to eat, I like to eat delicious food. 자, 어떤 게 맞는 문장일까요? 네, 사실 미리 말씀드려서 아실 것 같은데요. 문장에서 사실 대화에서는 상관없어요. 우리도 말하면서는 문법을 그렇게 막 지키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정이라던가 혹은 시험 문제에서는 구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I like to eat. 자, 그런데 그래서 보시면 I like 좋아하죠. 뭘 좋아하죠? 먹는 거 좋아해요. 그쵸? 근데 eat이라는 건 생각을 해볼게요. 먹다. 뭘 먹어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러다 보니까 이 to eat이라는 준동사, 투부정사는 이 녀석만의 목적어를 갖고 와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타동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화 됐다. 뭐 현재 분사 특히. 그럴 경우에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동사만의 문장 구도를 가지니까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갈게요. 자, 여기도 뭐를 가져요. 그쵸? 자, 요거 중요합니다. 준동사만의 주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준동사만의 주어.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왜 준동사만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의미, 해석은 주어처럼 돼. 그렇지만 진짜 주어는 따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준동사만의 주어예요. 그럼 준동사 하는 애죠. 그럼 준동사 앞에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위치까지도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준동사만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조건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뭐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당연하겠죠. 사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유명하긴 하지만 동명사도 동명사만의 주어를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해요. 자, 어쨌든 투부정사, 동명사의 행동의 주체가 앞에 주어와 다를 때 사용합니다. 앞에 주어와 앞에죠, 장소니까. 앞에 주어와 다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It'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It'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자, 일단 써볼게요. 문제 푸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지문을 먼저 볼 텐데요. It'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 뭐가? 문제 푸는 게 어려워. 맞는 문장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it's difficult. 어려워.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푸는 것이. 여기 뭐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서 먼저 답을 써드리려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보통 많이 씁니다. 성격 형용사 나올 때는 over를 쓰지만 자, it's difficult for 목적격의 형태로 투부정사 하는 애를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for you라고 하죠.
자, 어려워. 뭐 하는 게 어려워? 너가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워. 어때요? 이거 맞는 문장인 것 같죠? 그럼 얘는요?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얘는요? 얘도 사실은 맞는 문장이에요. 왜요? 자, 차이가 뭐냐면 나한테 첫 번째 건 나는 풀 수 있는데 너한테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 대부분에게는 이 문제 푸는 게 어려울 거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래에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이 문장도 맞는 문장. 이 문장도 맞는 문장. 자, 굳이 투부정사에 주체를 표현 안 한 거예요. 표현 안 함.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 혹은 대다수가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보이시려나? 아시겠나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4, 5, 6번까지, 4, 5번까지 있죠? 5번에 대한 건 칠판 한번 지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준동사의 특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고 시작할게요. 자,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능동과 수동 표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준동사에서 어떤 파트에서 도드라지냐면 자, 분사에서 도드라져요. 예문을 제가 써볼게요. The teacher is boring. 자, 그리고 I'm bored 쓰죠. 자, 어떻습니까? 어떤 해석일까요? 그 선생님은 지루해. 나는 지루해. 라는 뜻인데 지루하다, 지루해. 뜻이 똑같죠? 그렇지만 이 둘의 의미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완전 다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능동이고 어떤 게 수동이죠? 형태만 보면 알 수 있죠, 선생님. 자, ing가 당연히 능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뭐하는, 뭐뭐한, 뭐 이런 능동이 되겠고요. 자, pp는요, 수동, 뭐뭐 된, 되어진,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감정을 나타낼 때 해석이 똑같이 됐죠. 근데 그럼 ing랑 pp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빈칸 오면 굉장히 헷갈려져요.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냐면, 자, ing죠? 그러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pp다. 그러면 감정을 느낀다. 선생님, 근데 감정은요, 어쨌든 생기는 거니까 능동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자, 우리가 예시 상황을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조용하고 정막한 곳에 혼자 앉아 있어요.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 상태는 어떨까요? 평온하고 아무런 변동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감정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발생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정답 고르실 수 있을 거니까 네, 꼭 참고하셔서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능동, 수동은 사실 ing, pp, 현대분사, 과거분사에 도드라지는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준동사라는 건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의 공통된 특징이라 그랬죠. 사실 투부정사, 동명사도 능수가 표현이 가능해요. 그중에 클래스에서 투부정사를 갖고 왔는데 투부정사의 능동형, 수동형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투부정사 있죠? 수동사원형. 이게 기본 능동입니다. 자, 그런데 수동형은 무엇이냐? to, be, pp예요. 투부정사랑 bpp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합쳐져 있는 꼴이죠. to, be, pp.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죠. 자, 해석만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I got toys. 나는 얻었어. 장난감을, 어떤 장난감을
자, 위에 거는요, 노래하는 장난감, 노래가 나오는 장난감이요. 자, 근데 이건 어떤 장난감? 이렇게입니다. 자, 사용되어진, 물려받은 거죠? 자, 내 시스터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장난감을 받았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다 문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갈 건 무엇이냐면, 자, 시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근데 시제 표현이라고 했을 때 엄청 자세한 시제 표현이 아니라, 자,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본동사 같은 시간상의 사건인지를 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주절과 동일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먼저 일어난 사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만만한 투부정사로 예시를 또 갖고 와봤어요.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It seems to be wrong 하고 It seems to have been wrong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인 것 같아. 그것은 뭐뭐 같아 라는 뜻이죠. 자, 근데 보시면요. 자, 뭐만 달라요? 투부정사의 형태만 다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투 동사 원형이라는 거는 뭐다? 앞에 있는 시제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죠?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보세요. It seems to have been이 왔네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To have pp 다라는 거는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얘가 현재니까 얘는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뭐 같아요? 잘못되었던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죠? 조금 정확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고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공부하실 때 정말 이게 나와 있네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기억이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밀노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문법 정리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서준 원장이었습니다.